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우리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24일 기사입니다. 반중, 친중 세계가 둘로 쪼개진다. 반중이냐 친중이냐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내곡한 국제 질서에 지구촌이 둘로 쪼개질 위기다. 미국이 제재를 무기로 유럽연합 등 동맹을 총동원해서 중국의 성공을 날리자 중국도 EU의 제재 보복으로 맞섰다. 러시아, 북한 등을 끌어들여서 우군을 확보한 점도 비슷하다. 파국으로 끝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예고됐듯 이제 미중 사이의 중립지대는 사라졌다. 전선이 한층 뚜렷해지면서 각국의 줄서기도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강해질수록 주변국은 두려움에 미국 쪽으로 기울지만은 최근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아시아 동맹국을 걱정스럽게 한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마냥 미국을 두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자, 반중 친중 사실 과거 세계 2차 대전 소련 대 미국 요것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딱 봐도 어떤 나라인지는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결국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가장 시대를 풍미한 그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움직이긴 했지만은 지금 완전히 그냥 대립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10일 오늘 3시 올라온 뉴스입니다. 미국 반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뺐다.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년 버전을 공개했는데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서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이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서 장기적 경쟁을 승리하겠다는 구성이다. 자,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라는 것 외에 거론되지 않았다. 즉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때 도와주겠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것 일본과 호주처럼 실질적인 사업의 파트너로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사실 지금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한국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면은 일본과 다른 태평양 다른 국가들까지 영향을 줄까봐 한국은 지켜주되 너네는 지금 당장은 실질적 파트너가 아니다 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슬슬 잡고 있는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을 강조했고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과 미사일 어쨌든 쭈르륵 나가면서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미일 국가안보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의 더 많은 군사대화 합동훈련이고요. 미국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되는 반면에 한국은 8번에 그쳤다. 자, 북한 문제에 있어 미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다.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
이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회피해 왔다. 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한국이 미국 편으로 서주길 바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과 중국과의 대화도 참 좋지만은 물론 싸울 수 있을 땐 싸워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국이라 칭하며 굉장히 저자세로 모셔두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중국에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싼 국가였고 대량 생산을 했으며 설사 미국이라 해도 중국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 문화를 뺏고 하더라도 실상 우리 생활에서 중국의 물품들이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거스르면 안 된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적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게 경제적으로서 의지하고 있으니 미움을 사가지고 물건을 못 받는 것보다는 물건을 못 받는다면 결국에 악되는 건 우리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거스를 것인가? 그거야말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중국이 완전하게 이긴다면 모르겠으나 설사 중국이 과연 진짜 이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어느 나라가 강국일지는 둘 다 강국이라 해도 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중국을 대국이라 모시면서 지금 애매한이 아니라 중국에 넙죽 엎드려 신화를 자처하고 있으니 지금 이사단인한 겁니다. 일본은 확실하게 그 다음에 호주와 필리핀, 태국 등 같이 확실하게 미국 쪽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중국과 우린 중국을 모시겠다. 이러면서 결국 미국은 딱 보니 한국이 저러고 있으니 자신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저러고 있으니 결국 그래 조약이 있으니 도와는 줄게. 근데 너네 지금 그러는 거 꼴 별로 좋지 않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미국한테 보호 대상으로 취급은 받지만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 혹은 국방, 안보 이런 거를 전부 다 미국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결국 중국과 일본한테 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우호적이었던 한국과 미국 하지만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